안녕하세요. 두 딸 아빠 사주의 딸입니다. 오늘은 계율주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계율주를 이제 알기 위해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이랑 그다음에 계율주가 무엇인지, 그리고 계율주의 장단점, 그리고 특징, 그리고 계율주가 이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저번처럼 내가 계율주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이 만세력 천을기인 어플을 들어가셔서요. 뭐 다른 어플도 괜찮은데 일단 대표적인 어플이에요. 전혀 저희가 광고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플이니까 요거 설치하셔서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시주, 일주, 월주, 연주 이렇게가 나와요. 이때 내가 무슨 일주인가는 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일주에 있는 요 두 글자 위에 천간인 검은색 이게 바로 개자고요. 요 하얀색 지진 하얀색 요게 바로 유자입니다. 그래서 개하고 유해서 이게 바로 개유일주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개유일주인데요. 오늘 굉장히 개유일주 흥미로우니까 이제 저희 아빠가 기초 지식부터 해서 개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주를 알려면 몇 가지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이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초 지식에 대해 알아보고 공부하며 내 일주 내가 보는 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지식에는 1번 천간, 2번 지지와 지지방합, 3번 편인이 있습니다. 하늘을 뜻하는 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땅을 뜻하는 지지와 그리고 지지를 의미하는 지지 방합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할 거고요. 십성 중에 하나인 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기초 지식 1. 천간 10가지. 하늘을 뜻하는 천간에는 10가지의 기운이 있습니다. 녹색의 2가지 기운, 빨간색의 2가지 기운, 노란색의 2가지 기운, 흰색의 2가지 기운, 검정색의 2가지 기운이 있는데요. 녹색에는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간목은 큰 나무를 말하고요. 을목은 작은 나무, 풀, 갈대, 잡초 같은 작은 나무를 말합니다. 봄을 의미하고요. 순진합니다. 빨간색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고요. 정화는 달을 상징하고 모닥불을 말합니다. 여름을 뜻하고요. 명랑하고 활기찹니다. 노란색에는요. 무토와 이렇게 기토가 있습니다. 무토는 넓은 땅, 대지를 말하고요. 기토는 작은 땅, 마당이나 정원 같은 작은 땅을 말합니다. 계절의 사이를 말하고요.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흰색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큰 바위, 큰 칼, 재련되지 않는 원석 이걸 말하고요. 신금은 뾰족한 돌, 단도, 비수, 다이아몬드, 보석을 말합니다. 가을이고요. 그래서 금의 기운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추수의 계절이니까요. 검정색에는 이렇게 임수와 개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강과 호수와 같은 큰 물을 뜻하고요. 개수는 시냇물, 계곡물 같은 작은 물을 뜻합니다. 겨울을 말하고요. 우울하고 어두움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천간 10가지의 그 기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지식 2. 지지 12가지. 땅을 지지하는 지지에는 12가지 기운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띠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가지의 그 지지가 있습니다. 이 12가지는 12마리의 그 짐승을 표현한 것으로서 쥐로부터 시작해서 돼지까지 이렇게 여러 개 12마리의 짐승이 있게 됩니다. 이 녹색을 뜻하는 봄을 뜻하는 녹색이 있고요. 여름을 뜻하는 빨간색이 있고 흰색을 뜻하는 이렇게 금이 있고요. 검정색을 뜻하는 겨울이 있습니다. 수가 있죠. 중간중간 노란색은 어때요? 중간에 있는 사이사이 기운이에요. 노란색 톤은 그 중간의 기운을 뜻하고요. 조화로운 기운입니다. 그래서 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조율을 해줍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검정색, 녹색, 빨간색, 흰색. 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지지방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죠. 지지방합은 이 같은 기운끼리의 모임인데요. 이렇게 녹색의 모임, 빨간색의 모임, 흰색의 모임, 검정색의 모임을 얘기를 해요. 녹색의 모임은 나무를 뜻하고요. 시작의 기운이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빨간색은 불을 뜻하고 여름이에요. 성장의 기운이고 활동력이 넘칩니다. 금의 기운은 어때요? 가을의 기운이고요. 가을은 추수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있게 됩니다. 검정색의 기운은 물의 기운이고요. 겨울을 뜻합니다. 휴식의 기운이고 시야과 정보를 의미하게 되죠. 기초지식 3. 십성 중 편인.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10가지의 습성이라고 하는데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 등이 그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십성 중 편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이라는 건 말이죠. 배우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참 좋은 겁니다.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편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인은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며 일간과 오행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편인은 배움을 뜻하는 학문성인데 정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배움을 뜻하는 것이고요. 특수한 기술, 지식, 예술성, 종교성, 신비한 것 이런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편인은 정인은 이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공부도 받아들여요. 근데 편인은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의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공부도 이 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편인은 어떨까요? 속성으로 공부를 합니다. 벼락치기를 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편인의 특징을 이렇게 보면 빠르다, 재치와 임기응변 이런 게 있게 되죠. 그래서 편인을 가진 사람들은 빨라요. 굉장히 공부도 굉장히 빨리 합니다. 금방금방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천재인 줄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안 그래요. 자, 예술적 감각이 이렇게 풍부하게 되고요. 다재다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편인은 받아들이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다재다능하죠. 금방금방 배웁니다. 물론 실증도 빨리 느끼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회주의 어느 편 박쥐와 같아요. 어느 쪽에 붙을까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자기는 금방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빨리 배우니까 내가 천재인 줄 알고 똑똑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의심하는 거. 편인을 대표하는 게 바로 이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의심하는 것 때문에 이 대인관계도 약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나를 의심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가가게 됩니까? 아니죠.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민한 신경, 그리고 비밀이 많음, 그리고 위선적입니다. 편인을 가진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위선적인 게 있어요. 그리고 게으러요. 왜 그러냐? 공부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번뇌로 인해서 내가 활동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지식 3, 십성준 편인, 편인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편인의 긍정적인 면은 수용 능력은 있으나 항상 요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기준으로 이해한 다음에 수용을 한다. 이게 이 편인의 가장 큰 이게 문제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신비한 것, 종교성, 예술성을 좋아하며 다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잘 읽어내고 미래를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기 때문에 편인은 이 현몽도 잘해요. 좋은 미래에 대해 일어날 꿈도 잘 꾸고요. 예지력이 좀 있게 돼요. 편인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요. 편인의 부정적인 면, 어떠한 것이든 일단 의심하는 버릇 이게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상대에게 표현하게 행동하게 되므로 대인관계에 장애가 생기고 주변에 마음을 주는 사람이 적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자꾸 의심을 받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게 이 편인의 부정적인 면이 되겠는데요. 또한 계통을 무시하고 빠르게 배우고 익히니 사상 누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상 누각이라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을 말하는데요. 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은 어떨까요? 비가 오나 바람 불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나에 대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떤 장애가 오게 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울함을 많이 갖고 있는 게 편인이에요. 자, 그리고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성급함 요게 있고 행복도 남과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이 편인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의심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의심을 하게 되면 뭐예요? 나는 이렇게 바꾸는데 쟤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비교해서 내가 그만큼 내가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억울하고 좀 성급한 면 그런 걸 갖게 되는 게 편인의 부정한 겁니다. 이게 편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이 일주를 보기 위해 이제 알아야 할 기초 지식에 대해 공부해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그 지식을 토대로 지금부터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1. 계유일주란 지금부터 이제 내사주 내가 쉽게 보기 첫 번째 일주 중 계유일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좌측을 보면 이렇게 위에 검정색과 아래 흰색 두 글자가 보이죠? 여기 자 검정색, 여기 흰색. 자, 요 위에 있는 거를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요걸 밑에 있는 거를 땅이라고 합니다. 네, 위에 있는 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천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검정색이고 물의 기운인 계수라고 합니다. 여기 계수입니다.
그리고 지지인 이 땅에는 이거 흰색, 이걸 유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계유일주는 개수와 요 흰 유금의 조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는 그 검정색이고요. 유금은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유일주라고 하는데 이 계유일주의 어떤 물상이냐면 계유일주는 물로 재련된 아름다운 보석의 형상을 말하고요. 우아함과 자존심을 말합니다. 봐요. 보석은 어때요? 귀한 존재죠. 그러다 보니 어때요? 내가 스스로 우아함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있게 되고 자아도 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흐르는 계곡물의 물상이에요. 흐르는 계곡물의 물상이 어때요? 변신과 뛰어난 적응력 요거를 상징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유는 무슨 물상이냐면 그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흘러내리는 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려가다 보면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흙이 막혀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계유는 적응을 하면서 숨을 하면서 유유하게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변신과 적응력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유일주 사람들을 보면요. 뭐든지 쉽게 잘하고요. 카멜레온처럼 변신의 능력이 아주 좋게 돼요. 자, 계유일주의 다음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계유일주의 장점. 계유일주는요. 지혜와 다재다능 쉽게 잘하는 편이에요. 원래 이 계수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계수일간들이 원래 머리가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재다능하고 지혜가 있고 언변이 있고 재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뭐든지 잘합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고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사귀고 처세술이 좋아요. 처세술이 좋다는 건 뭐예요? 계수는 그 계곡물이잖아요. 그래서 흘러서 어때요? 큰 이렇게 바다나 강 쪽에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적응해야 되고 내가 친절해야 되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따돌림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세술이 좋게 되는 거고요. 그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요. 끼도 있게 됩니다. 이 끼는 왜 어디서 생기냐면 유금에서 생기는데 유금이 왜 그러냐면 도화살이에요. 이게 도화살은 어때요? 이성이 나를 좋게 봐주고 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끼가 연예인들 중에 이 끼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편인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기도 하고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성향으로 주변에서 인기가 많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친절하고 누구한테도 다 배려도 잘해주고 양보도 잘해요. 언변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잘 통할 수 있게 이렇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있죠. 수의 그 장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디에도 쉽게 섞이는 거죠. 비가 오면 흙탕물에 섞이기도 하고요. 맑으면 또 맑은 물에 섞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카멜레온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서 인기가 많게 됩니다. 다음은 계유일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3. 계유일주 단점. 계유일주는요. 이 검정과 흰색의 조합이고요. 금과 수의 합입니다. 그래서 금생수가 되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죠. 금으로 인해서 이게 수가 생함으로 이 수 자체의 그 지혜도 있지만 차가운 기운 그리고 금의 이게 보석의 기운, 날카로운 기운이잖아요. 이 냉혹한 기운의 이 두 가지 조합이에요. 이 또 특히 이 금의 기운을 우리가 숙살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쌀쌀하고 매서운 기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유금은 단도, 비수 이런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뭘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막 해치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매서운 기운이라고 해요. 그러니 뭐 어때요? 신경이 예민하고 우울하기가 쉽습니다. 왜 우울하면 겨울이 죽음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 칼의 기운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날카로운 성향으로 맵고 끈끈함이 확실하고 차고 냉정한 모습을 종종 보이게 됩니다. 이 그 금의 기운 때문에 맵고 끈음이 확실한 거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는 어때요? 차다고요. 그래서 차고 냉정한 면을 보이게 됩니다. 빨리 배우고 금방 실증을 낸다. 빨리 배우니까 어때요? 금방 실증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배운 사람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숙성이 되는데 빨리 배우니까 어때요? 금방 익어버리잖아요. 금방 익으면 어때요? 씌어서 우리가 못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금방 실증을 내게 돼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편인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편인은 어때요? 자기 우울한 맛이 우월한 게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많이 남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대접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편인의 단점인 그 의심. 그래서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계유일주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4. 계유일주의 특징. 30대 초반까지는 역마와 도화의 영향으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직업과 주거에 변동이 많아 그러면 어려움이 있게 된다. 아무래도 우리가 자꾸 이사를 다니고
뭐 직업도 바꾸다 보면 어때요?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게 되고 또 새로운 곳에 가면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사람도 사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많게 되는 거예요. 자, 30대 초반을 넘어서면 방랑기도 줄어들고 지혜와 재능이 꽃을 피게 되어 제복이 함께하니 삶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있고 좀 뭐 자꾸 이사 다니지 않고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아무래도 삶의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남녀 모두 이성으로 인한 유혹을 많이 받게 되며 왜 그러냐면 이 도화의 영향 때문에 요 유금 요거 편인이기도 하고요. 요 유금이 도화살이에요. 이 도화살은 뭐예요? 이성으로 받는 관심 그리고 호기심.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연예인들이 이 도화살이 많은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인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성을 유혹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단지 이 유혹을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걸 이 컷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유금에 이별의 기운이 있으니 30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이별의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합치니까 이 숙살 기운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남을 해치는 기운이에요. 이 그 차단하려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기후일주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이렇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일주는 이 좀 내가 녹익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포용력 있게 이렇게 다가설 필요가 있고 그걸 느끼려면 자기 잘난 맛이 약간 사라지는 30대 이후에 결혼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도 좋고 언변 및 재주도 많아서 교육계, 연예계, 종교계에서 활약하시는 분도 많지만 처세술과 재물복이 좋아 사업이나 장사에도 크게 성공하는 분들이 많다. 사업이나 장사에도 말이죠. 우리가 시장에 가보면 같은 가격의 물건이라면 어때요? 친절하고 고개 숙이고 싹싹한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싶잖아요. 계율제 특징이 그래요. 처세술이 아주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의 내가 처세술이 좋으면 사람이 자주 모이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내가 어때? 내 능력이 좋은 언변, 재주 이런 걸 내가 뽐낼 수가 있고 그걸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좋은 위치에 올라서게 되고 좋은 직위에도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 계수는 말이에요. 흐르는 물이에요.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흘러나오는 이런 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돌과 흙 같은 그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요. 그걸 헤쳐나오게 돼요. 어, 그러니까 이 개수는 그렇게 이제 헤쳐나가서 큰 물로 들어갈 그 숙명적인 그 인연을 갖고 있어요. 그 숙명적인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큰 물과 단체라는 그 상대에게 고개 숙이고 친밀감을 보여야 그 큰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저지받지 않게 되고요. 환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처세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계유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유일주는 싹싹해요. 이 계유일주 사람들 보면 항상 싹싹합니다. 아주 친절해요.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계율주는 이 여러 분야에서 아주 크게 활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능력을 가진 계율주가 인생에 흥망성쇠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계율주는 그 가진 재능에 비해서 이렇게 과소평가가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율주의 그 자기가 잘났다는 요 지나친 자만감, 자만심, 그리고 남을 살짝 얕보고 무시하는 경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요. 남을 도울 줄 알고 인정은 많지만 차고 어두운 마음으로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니 이 염세적이 왜 이렇게 염세적이 되냐면 그 금의 그 유금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날카로운 단도 비수 같은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그거와 이제 어두운 그 개수의 그 마음 그게 이제 같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염세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남을 믿지는 못하는 마음으로 인해 손익을 갖고 사람을 사귀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편인의 역할이에요. 이 손익을 갖고 사람을 사귄다는 게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이익되는 거를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분별하다 보니까 남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익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손해를 좀 보게 되는 거고요. 이 또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이 자존심이 강해요. 계율주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계율주는 뭐예요? 보속의 마음이에요.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존심에 누가 내 상처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욱하고 폭발스러운 성미 요걸로 인해서 날카로운 창과 같이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남은 물론이고 말이죠. 자신도 해치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주를 가진 분들은요, 우울증을 가진 환자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예, 제가 이제 자주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느끼는 게 계율주는 정말 이쁜 사람도 많고 능력이 정말 많은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계율주는 항상 마음을 따뜻하고 상대를 이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좋을 듯 싶습니다. 이랬듯 이 계율주는 나이가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차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중년이 되어야 계율주는 성공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계율주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과 교류를 해야 하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라. 계율주는 그러면 좀 더 빨리 성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계율주가 좀 어두운 기운이 있어요. 속살지기잖아요. 차갑고 어두운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나눠요. 분별을 한다고요. 이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그 비교하고 분석하고 나누는 마음이에요. 이 선악을 가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고 그 선악을 따지고 좋고 나쁨을 따지게 되니까 어때요? 사람을 편애하게 되고 두루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인관계 이 폭이 좁은 게 계율주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계율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알기 쉬운가요? 어렵다고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고요. 시작은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처음 우리가 계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일주도 이제 공부하면서 내 사주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현명하게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편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계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